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는요. 네.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 소설이라 얼마든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예언 한마디씩 해주시죠. 임기가 끝나면 그러니까 올 12월로 임기가 끝나면 네. 차후 역할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지금 뭐 이런 얘기한 걸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이전과는 달라진 진일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 네. 방금 한 것 같고요. 재단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반기문 네. 재단? 저는 일단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그 면면과 주요 사업 계획 그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엔 총장 퇴임 이후에 반기문의 행동 반경과 정치 역할 이런 것이 확연히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주에서 임기가 끝나면 역할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이 말은 의미심장하다. 네. 소국장님은요. 오늘 보면 어쨌건 북한과 관련된 방북 노력을 계속하고 임기 동안에 남북 간의 인도적 교류는 계속돼야 된다. 네. 이런 얘기는 결국 이제 하나의 큰 시대적인 아젠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본인이 이른바 내세울 수 있는 강점 이런 것이 결국 외교적인 부분 또 남북 관계의 이러한 통일 이런 쪽에 뭔가 이른바 통일 대통령 반기문 뭐 이런 네. 시나리오라 할까요? 뭐 정치적으로 자꾸 보자면 그러한 어떤 플랜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어쨌건 기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오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국을 했는데 그 시간 전에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이후 첫 번째 순방국이 이제 에티오피아더라고요. 에티오피아를 향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관건이 뭐냐면요. 지금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도 지금 뭐 논란이지만 시간이 지켜질까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 네. 언론은 계속 이 상시청문회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부가 될 것이냐 공표가 될 것이냐. 예. 자, 이것도 OX로 시작을 할게요. 이평론가님, 거부권 행사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어려운 건 자꾸 저한테 먼저 물으셔서. 네. 정말로 모르겠는데요. 네. 세모. 여지껏 해온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저는 거부권 행사하리라고 보고. 네. 앞으로 1년 반 동안 협치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되긴 했지만 네. 협치 없이는 도저히 이끌어갈 수 없는 점을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저는 거부권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네네. 굳이 따지라면 51대 49로 거부권 쪽이 조금 네. 높다고. 1%를 더 주셨어요. 네. 뭐 반반인데 이게 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반 총장에 대해서 반반이다 그랬죠. 저희 소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 행사. 뭐 OX. 저도 비슷한데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일단 뭐 법제처에서 이제 위헌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그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거부권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 최종적인 뭐 결정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다음 주가 돼봐야 또 이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거부권 행사든 이게 법률안 공포든 네. 결국은 6월 7일이 이제 마감 시한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될 시간인데 이 거부권이 행사된다고 전제하면 정치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럼 뭐 협치가 아니라 완전히 즉각적인 전면적인 대치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협치에서 대치로. 네. 그럼 뭐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건데 더군다나 회기 그러니까 19대 국회 뭐 임기 중에 있었던 그런 것도 아니고 20대 국회 막 시작하려 하면서 19대 국회 마지막에 여야가 합의로 이렇게 통과된 거니까 뭐 여야 협의가 부족했다 이런 말이 일각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충분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네. 보고요. 20대 국회 막 시작하면서 잘해보자라고 이른바 허니문 뭐 기간 네. 이렇게 상정할 수도 있는데 대놓고 부정을 해버리면
새 국회,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새 원내대표들, 그다음에 새 당의 위상에서 행정부와 대국회 관계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국회를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그냥 깔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모든 게 꼬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가는 건 아닌가. 청와대의 고민도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정의화 국회의장도 상시 국감으로 하자. 대신 날 잡아서 2달간 해왔던 국감은 없애고 상시 국감 체제 늘 해오자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했던 것을 이번에 법제화한 걸로 이해해라. 그러면서 청와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만약에 청와대가 한다면 이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고 남은 임기 동안 가시밭길을 선언하는 것이어서 대단히 험난하겠다. 쉽지 않다.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어떤 그 공무원들이 늘 이렇게 이른바 상시 국감, 뭐 상임위 상시 국감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계속 불려나가야 되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물론 공무원들도 대상이 되지만 많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를 조금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조혜진 의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들이 내심 조금 이걸 도입하는 걸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업무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상임위에서 이런 청문회 같은 것을 수록하게 될 경우는 국민들로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아닌가.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만 자꾸 봐도 그렇게 된다면 뭐 여권을 공격하는 청문회를 계속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또 이제 정권이 네.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회의 어떤 생산성 그리고 바뀐 시대 흐름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국회가 빨리빨리 발빠르게 현안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어떤 제도의 변화의 하나로서 이 문제를 좀 볼 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공방의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봐서는 좀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지난 총선 전에 당의 선거 공약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건 아니고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있는데 제2국회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그럼 그걸 어디다 쓰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공무원들이 조금은 더 편하게 이 세종시에서 뭐 청문회를 하거나 상임위를 열거나 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만약 된다면. 예, 그리고 네. 이 문제는 만약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20대 국회에서 다시 야권이 뭉쳐가지고 이 문제를 또 이제 제기를 하게 되면 네. 지금 봐서는 예를 들면 새누리당 의원들 한 20여 명 정도만 동참을 해도 그냥 통과가 재의결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이강현 평론가님이 언급을 해 주셔서 요거 하나 제가 없던 질문 여쭤보는데 네. 오늘 뭐 대통령은 해외 순방 떠나시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국하고 하다 보니까 뉴스에 묻혔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이게 19대 국회 마지막 퇴임 기자회견이에요. 중요한 얘기 많이 했고요. 네. 내일부터는 이 새한국의 비전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정의화 국회의장의 뭐 오늘 이야기와 또 새롭게 이게 창당으로 갈지 정계 개편의 어떤 이제 또 시초점이 될지 다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평가해 주시죠. 저는 분명히 정치적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고 네.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오늘 뭐 작심하고 발언한 듯 네. 그동안에도 몇 번 청와대와 각을 세울 때 상당히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그랬었죠. 발언을 쏟아내왔던 정의화 의장이긴 하지만 이번엔 아주 마지막이고 하니까 네.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와 청와대에 대해서 특히나 자신이 권위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네. 같아요. 보면은 새누리당 내 사정이 좀 여의치 않게 되면 서령 복당을 하게 되더라도 다시 나오겠다 이런 네. 말까지 있거든요. 아하, 그 말은 네, 네. 아예 담을 쌓겠다는 거고 새누리당 내의 개혁적 또는 합리적 보수 세력과 뭐 기존 정치권의 일부 가까운 세력들 다 묶어서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무슨 정치 구락부나 뭐 협의회를 만들자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저는 정당 형태로 발전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양측에서 새누리와 또는 국민의당에서 짐을 싸가지고 나올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네. 적어도 연말까지는.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자신의 간판을 버려가면서 또는 수정해가면서 그리 합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이미 우리가 정당의 틀을 갖추고 있으니 네. 정의와 의장이 규합을 해서 합치는 당대당 통합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 대선 가도에서는 굉장한 변수와 파급력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의 이 리더급들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른바 중도 세력을 대통합하는 빅 텐트로 오늘 이야기를 정의화 의장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흐름과 일정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이 3당 구도에 저는 일정하게 변화가 반드시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 체제가 3당이냐 4당이냐 이런 흐름도 있고 현재의 정당 체제가 그대로 3당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지금 내부의 불안 요소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고 있고 네. 국민의당도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간의 어떤 지형 변화가 와서 정계 재편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이제 지금 보면 뭐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 지금 수사받는 당선자가 한 100명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고 등등등 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정치판 자체가 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속에서 이 정의화 의장의 어떤 이 새한국의 비전 같은 이러한 조직체들도 나름대로의 자리를 좀 잡지 않을까 뭐 그렇게 네. 봅니다. 이 시간이 뭐 한 2분밖에 안 남아서 이 질문 하나를 1분씩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새누리당 수습 말이죠. 정진석 원내대표, 김무성 전 당대표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현재 다 의원들이시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선자. 네. 자, 지난밤에 새누리당 정상화 3자 회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정상화 합의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자, 수습된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이를 것 같고요. 개파 청산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늘 위기 때마다 새 지도부나 비대위가 뜰 때마다 해오던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신뢰성이나 진정성을 얻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상된 미봉 수준의 타협이다. 네. 그래서 내분 소지는 그대로 안고 간 채 잠시 길어야 한두 달간 수면 밑으로 조금 빠지는 거 아니겠느냐. 네. 저는 해결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소국장님은요? 합의라는 표현은 일단 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뭐 서로 그냥 그런 비슷한 공감대를 좀 형성했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결국 그 미봉이나 봉합 그렇죠. 예, 이런 정도에 그쳤다. 결국은 새누리당의 현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이 어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한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정말 거듭나야 되는데 네.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이러한 어떤 보스 비슷한 이런 모양새들을 갖춰가면서 이렇게 안정화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본다면 그러한 혁신과 쇄신이 없이 이 국면을 그대로 이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긴 안목에서 본다면 결국 새누리당으로서는 더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질 그런 가능성 그리고 내년 이후에 전개될 여러 가지 전국의 변화 속에서 새누리당에도 일정한 변화가 더 불가피한 쪽으로 오히려 더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새 남자의 정치수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미세 기술로 순수한 공기를 시작하다. 공기를 퓨어하게 케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거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스야 고맙습니다. 지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자, 오늘도 오르나민 씨로 생기발랄하게 출발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민 씨, 생기 오르나민 씨, 발랄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오르나민 씨, 오르나민 생기 발랄 컴온. 수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수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수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장탄산수.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네, 수요일의 정면송은요, 신해철이 부르는 민물장어의 꿈입니다. 오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소식과 대담 많이 나눠봤는데요. 그 별명이 기름 바른 장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요, 대권 주자를 선택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보다는 정말 자신의 힘으로 땅에서 솟아난 존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번 힘을 쏟아볼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자신을 깎고 다듬는 그러한 과정 필요하지 않을까요?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전소현,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